자, 오늘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게 무슨 약속한 것 마냥 옆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해석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이해했다면 이것을 이제 반대로 이용도 할 줄 알아야겠죠. 자,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한국 시장은요, 기대감이 있는 시장입니다. 왜 기대감이 있냐? 뭐 호재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전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수익을 굉장히 잘 줬습니다. 주식은요, 비트코인이든 뭐 부동산이든 상관없어요. 뭐든지 간에 수익을 잘 주게 되면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갖고 시장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왜 하십니까? 그냥 취미로? 재미로? 아니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찰이라는 게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만 해도 어때요?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또 급락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싶은 유혹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시장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베테랑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매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 참고 그냥 매수 버튼을 눌러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직설적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중간한 상황인데도 왜 매수를 할까? 투자자들은 그 심리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대감이에요. 지금 불안하죠. 지금 근데 눌려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먼저 매수를 해서 시장이 만약 좋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매수 평단 위로 올라가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봤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오늘 하이닉스를 많이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양봉이었다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호재도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아서 야 지금 뭐 원유 가격도 사실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환율은 잘 모르겠고 환율도 떨어진다고 하면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풀린다고 하면 곧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기대감을 갖고 먼저 매수해야겠다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두려움에 떨어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동시에 이 호재나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옆으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떨어질 때마다 반등 나오고 떨어질 때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질 때 반등 나오고 떨어질 때 반등 나오는 게 반복이 되고 있죠. 누군가는 떨어지면 저가 매수 기회야 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또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매도 세력이 또 등장하는 거고 야 불안하니까 던지자 하면서 이렇게 급락 나오면 매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더 위로 가지는 못할까? 그거는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서학겜이에요. 여러분이 미국 주식을 투자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났어요. 뭐가 더 안전해 보입니까? 당연히 미국 주식이 더 안전해 보이죠. 환율은 어때요? 1,500원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야 1,500원에서 밑으로 내려오겠지. 이러한 믿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경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지금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환율은 1,500원을 가까이 찍었고 돌파도 했었고 이렇게 되면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에 넘어간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호재, 시장에 돈들이 더 많이 들어올까라는 걸 봤을 때 서학개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 넘어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미국에 투자한 한국 사람만 넘어오겠습니까? 아니죠. 외국인들도 환율이 안정돼야 이게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환율이 폭등하니까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국 봉쇄가 문제면 이거 결국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봉쇄는 풀린다고 해도 실질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이게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배는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냥 기뢰가 깔렸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어떠한 리스크를 책임지고 싶어 하진 않겠죠. 괜히 보험 가입해줘서 나갔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파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봉쇄를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런 기뢰가 설치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순간부터 이제 실질적인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이 봉쇄가 자칫 장기화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국제 정세라는 건 정치적인 부분이죠. 이건 예상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유조선 배가 기름을 한 3천억 정도를 싣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값은 한 2천억이라고 잡아볼게요. 둘이 합쳐서 얼마예요? 5천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란 분위기가 어때요? 심상치 않죠? 뭔 짓을 해도 이상하지 않죠? 무섭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기업이라면 배를 띄워서 보내겠습니까? 운임을
운임을 올린다고 해요. 근데 운임의 문제가 아니죠. 운임을 올린다고 해도 한 번에 사건이 터지면 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고,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장이 확 죽지 않는 건 유가를 일단은 비축률을 풀어서 안정을 약간은 시킨 상태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은 안심하고 매수를 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시장을 버티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매도할 이유도 딱히 없는 게 지금이죠. 유가가 뭐 엄청 폭등하면 불안해서 던지겠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정치적으로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겹쳐서 옆으로 가는 차트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좋은 기회를 노리면서 매수를 내가 안 했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수익을 막 줬기 때문에 도파민이 막 터지는 시장입니다. 기대치가 엄청 높은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 가운데서 템포를 낮추고 좋은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악재가 최소한 지나가야겠죠. 우리나라로 원유가 출발했다, 이런 소식만 들리고 그때 매수를 해도 제가 봤을 땐 늦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환율이 쭉쭉쭉 떨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도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최근까지 왜냐면 엄청 좋았잖아요. 사실 수익을 낸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수익을 못 낸 사람도 꽤 많다고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베팅해서 뭐 성공하겠다, 그건 전 좋은 투자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100%다 보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겠죠. 하지만 확률상으로 내가 무리하지 않고 이기는 자리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기는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면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선 그래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막 빠졌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조금 전에 선물 지수가 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그리고 원유 가격이 좀 오르니까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매도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조심하시고 좋은 판단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칠게요.